네, 5주차 그 2교시에서는요, 주 요리를 위한 주 요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 요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들은 이제 메인 코스를 이제 해서 이제 요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들인데요. 자, 요리를 이제 만들기 위한 재료의 선택은 매우 이제 광범위하죠. 그래서 그 재료를 이제 다루는 기기는 꼭 뭐 복잡하거나 이제 가격이 비싼 기계일 필요는 이제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칼만으로도 이제 고기를 이제 자르거나 이제 다듬고 잘게 쏜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만들 수 있죠. 최근에 들어서는 육류나 생산할 것 없이 대부분 1차적인 손질을 하여서 공급팀으로 불필요한 그 잔업물을 이제 주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원가를 이제 절감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전문 식당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요리를 이제 준비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기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가령 뼈를 제거하기 위한 뼈 제거 칼, 본나이프죠. 뼈에 붙어 있는 살점을 이제 보다 더 완벽하게 이제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스테이크를 이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리용 망치라든가 망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닭이나 오리와 같이 뼈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공료의 경우는 일반 칼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망치 칼을 사용하면 더욱 쉽게 작업할 수가 있고요. 또한 카빙 나이프는 요리가 된 육류 덩어리나 생선을 얇게 써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 비치하면 연예 행사나 출장 파티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다란 크기의 육류를 이제 굽기 위해서는 로스팅 팬, 그러니까 오븐 이제 필요한데, 오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브와 함께 있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리고 로스팅 팬은 이제 약간의 깊이와 열 전달이 이제 비교적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두꺼운 알루미늄이 이제 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재료가 그래서 재료들이 매우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다르겠지만은 커다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러겠지만은 이제 커다란 크기 육류를 이제 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로스팅 팬이나 오븐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깊이와 열 전달이 이제 비교적 골고루 이제 전달될 수 있는 두꺼운 알루미늄 같은 게 이제 저격이죠. 그래서 재료가 알맞게 이제 조리되어
있었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새로 된 온도계가 있어야 하는데, 온도 잴 때는 재료의 그 중앙에 바로 꽂아 온도를 이제 측정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육류를 이제 개별적으로 굽는 데는 그 무엇보다도 소태팬과 그 프라이팬 이제 필수적이죠. 예, 사용 시 그 재료가 그 표면에 이제 들러붙지 않도록 평소에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멕시칸 요리가 그 유행하고 있는데, 멕시칸 요리 중에 그 케밥, 그 커다란 그 꼬챙이에 그 육류나 야채 등을 이제 꽂아 양념을 한 다음에 이제 조리하는 것으로 쇠꼬챙이가 이제 있어야 이제 하겠죠. 그래서 육류를 이제 갈아서 테린이나 뭐 파테나 만들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육류를 이제 갈아주는 이제 분쇄기 또는 뭐 프로세서가 이제 있으면 좋겠죠. 그 넓은 범위 요리를 이제 메뉴에 이제 올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밖에도 뭐 그릴이나 그 스모커 같은 그 기구들을 이제 겸비하고 이제 있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기계의 용량이나 그 비용이 이제 그 요리를 이제 생산하는데 경제적인가를 이제 먼저 고려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조리 기계들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기능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그 기능들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그 비용이 이제 소요되고 있음을 이제 조리장들은 이제 인식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제 굳이 이제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작은 기구를 할지라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많음으로 매사에 그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이제 조리장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죠. 예, 그래서 주 요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 중에서 보면은 거의 뭐 기본적으로 뭐 후라이팬, 뭐 그레이터. 자, 그레이터는 저기 이제 사각으로 생겨서 이제 뭐랄까 이 치즈 같은 거 가는 거, 그걸 그레이터라고 하죠. 후라이팬도 뭐 이렇게 높이가 있겠죠. 뭐 주철로 된 후라이팬도 있었고, 그냥 알루미늄 된 후라이팬도 있었고, 그리고 도마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카빙 칼, 뭐 스펜치, 자, 다목적 칼, 그리고 이제 조리용 스푼, 그리고 뭐 쇠꼬챙이라든가 굵은 실이라든가, 이제 굵은 실이라는 건 이제 조리용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그거 이에도 뭐 기구들을 뭐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에도 이제 기구들이 이제 필요로 하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 요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들은 이제 요럴 정도만 있어도 할 수가 있죠, 요리를. 자, 그리고 이제 주 요리를 위한 재료 선택. 또 재료가 이제 선택이 돼야 되겠죠. 주 요리를 만들기 위한 그 재료는 그 선택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만 주 요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제 깊이 생각하여 이제 특색 있는 재료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 보통 그 육류나 생선을 이제 재료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육류는 흔히 로스팅이나 뭐 그릴, 스테이크와 같은 그 방식으로 고객에게 이제 제공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
육류만 그 조리된 것이 이제 아니라 뭐 향이나 맛을 첨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향신료인 허브, 이제 허브의 그 사용이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류에 사용하는 허브는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파슬리, 뭐 타임, 코리앤더, 오레가노, 그리고 뭐 세이지, 가 이제 대표적이고, 이제 특히 그 양고기와 어울리는 그 로즈마리와 이제 민트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은 그 신선한 그 허브 위에도 말려서 그 사용되는 이제 카라웨이라든가 넘맥, 메이스, 뭐 큐빈, 뭐 파프리카, 뭐 클로브와 이제 같은 그 향신료, 그 또한 그 다양한 그 쓰임새로 육류에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그 향신료와 허브를 이제 사용하는 그 목적은 저장 기술이 이제 발달하기 이전에 그 육류를 이제 저장하기 위하여 해충이나 부패 방지로 이제 재료를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차츰 그 맛에 익숙해지면서 조리 방법의 그 일부로 개선이 이제 되어 왔다고 봅니다. 자, 특히 그 독특한 그 냄새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 사슴이라든가 그 양고기와 같은 그 육류에는 그 냄새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제 있는데요. 향신료를 사용할 때는 기름과 함께 육류를 절여 두거나 소금 또는 그 물을 사용하여 육류 전체에 골고루 향이 그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능한 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특히 그 마른 향신료를 그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향신료에서만 맛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조리의 그 처음 과정에 그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 허브와 같이 바로 향이 그 살아나는 재료는 그 조리의 그 마지막 그 단계에서 첨가해 주면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소스, 흔한 그 파스타 소스를 한다면은, 자, 향신료를 이제 처음에 넣고 끓이는 경우도 넣는 향신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월계수잎이라든가 뭐 바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먼저 넣고 끓여도 갈수록 향이 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 그 첨가를 해줘야 되는 건, 예를 들어 오레가노 같은 건 마지막 단계에서 첨가를 해주면 그 향의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신료 그 사용하는 방법도 그 요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언제 사용하냐에 따라서 꼭 알아두시면은 그 한결 그 요리하는데 그 많은 도움을 주죠. 그래서 효과도 이제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교적 그 허브의 연중 생산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허브의 그 사용이 이제 급증하는데, 굳이 그 이러한 그 허브만을 이제 고집할 필요 없이
우리 주위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유의 그 향신료, 뭐 생강이라든가 산초 또는 뭐 감초 등을 돼지고기나 이제 닭고기 조리에 이제 사용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육류 요리는 그 육류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야채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죠. 그러면 주로 보면은 뭐 고구마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뭐 오이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뭐 토마토라든가 재료들이 뭐 감자, 서양 요리에서 이제 감자는 이제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서양 가지라든가 그래서 이 재료들을 다양하게 요리에 맞게끔 여러 가지가 제공되는 게 이제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양 요리에 사용되는 야채 하면 이제 삼색 야채, 이제 붉은색, 푸른색, 흰색 만을 이제 생각하는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른 야채를 사용해 보는 것도 요리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보죠. 주 요리에 야채를 곁들이는 것은 주 요리가 영양적인 면이나 맛에서도 완벽한 조화를 하기 위해 이함이라고 보고, 흔히들 곁들임 야채는 비타민과 탄수화물, 당질을 이제 포함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한다고 하나, 현대에 와서는 주로 성인병이나 이제 비만의 체질이 많아지고 그래서 요리의 야채 비율이 높아졌죠. 이러한 영양적 균형보다는 이제 체질 개선을 위한 야채보다 많이 이제 섭취하려는 고객의 욕구 변화에 이제 따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곁들임 야채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용해 오던 감자, 당근, 호박,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컬리플라워와 같은 재료들이 있지만은, 동양 요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근이나 대파, 오이, 또 자주 접시에 이제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요리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실감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요리의 곁들임을 좀 더 확대하여 볼 때 과일을 이제 조리하여 이제 사용하면 더욱 좋은데,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과일의 특성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요리의 분위기를 이제 살릴 수도 있고, 요즘에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귤을 여러 가지 향신료와 함께 절여 가공료나 이런 데 곁들이면 더없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편이라고 보고요. 주 요리 조리 시 빠뜨릴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알코올의 사용인데요. 요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만이 사용하는 톡톡한 재료를 이제 하나둘씩 비밀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봅니다. 청주나 정종, 또는 소주, 비롯한 치근, 딸기 주스, 과일 주스, 조리 시에 첨가하는 것이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술을 조리 시에 사용하는 것은 육류나 생선 조리할 때 이제 발생하는 좋지 않는 냄새를 제거하는 풍미를 이제 돋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지지요. 가령 생선 비린내 제거하거나 육류 냄새 제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알코올 열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분해되면서 다른 냄새와 함께 제거하는 효과를 이용하는 이제 조리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하지만 그 이에도 그 풍미를 돋구려는 그 이에도 이제 포도주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리 시작과 중간 또는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흔히 육류는 이제 붉은 포도주, 생선은 이제 백포도주 가미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붉은 포도주는 이제 졸이게 되면 풍미가 향이 이제 진하게 되고 육류의 맛을 이제 돋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면 포도주의 백포도주는 졸이게 되면 이제 신맛과 쓴맛이 열에 의해서 없어지고 생선의 향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장의 개성과 고객의 취향에 의존한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우유 가공품들이 이제 주요리 뭐 소스나 향 돋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뭐 샤워크림, 뭐 요거트 대표적으로 영양적인 가치 면에서 높이 이제 평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2교시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